반갑습니다. 건강900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증상의 근원이 장 건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속의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 이 장이 썩고 있다는 표현,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습관처럼 먹고 있는 음식들이 사실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장을 썩게 만드는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식단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습관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습관, 자극적인 음식에 중독된 식단입니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기름진 튀김류.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해장됐다며 속이 편해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장점막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캡사이신은 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 과다를 유발하죠. 소화가 안 되면 장 속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발효되고 그 결과 유해균이 급격히 증식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설사, 변비는 기본이고 면역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음식은 장내 염증을 유발해 장루수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내 벽이 손상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침투하게 되고 이것이 만성 염증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맛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손은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점검해보세요. 두 번째, 과도한 단 음료와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 이런 음식들은 장내 유해균의 먹잇감이 되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설탕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장 점막을 얇게 만들어 흡수력을 떨어뜨립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의 섭취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작용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가스를 만들고 복부 팽만감과 트림,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약해지고 독소 배출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성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자연식,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식사 시간의 불규칙성입니다. 하루 세 끼를 제때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장에는 생체 리듬이 존재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장도 그 리듬에 따라 소화 효소를 분비하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장은 언제 소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집니다. 이로 인해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 속에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결국 발효와 부패가 시작되며 유해균이 득세하게 되죠. 또한 야식은 장을 가장 혹사시키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밤에는 장도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음식을 넣으면 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식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하루의 건강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의 부족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에서 식이섬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패스트푸드, 흰쌀밥, 흰빵 위주의 식사는 소화는 빠르지만 장 속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이자 장 운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도 하죠. 야채, 과일, 잡곡, 해조류 등을 몇 끼니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한 부재료가 아니라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생야채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점차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은 우리가 먹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장 안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변비로 이어지고 변비는 다시 장내 독소 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 효소의 작용도 약해지고 음식물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은 소화와 배출, 두 가지 모두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 음료나 탄산수는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뇨작용을 유발해 수분을 빼앗습니다. 순수한 물을 공복 상태에서 하루 6에서 8잔 이상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장을 깨우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장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6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식사 패턴 변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죠. 이건 뇌의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장은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자체가 장내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장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장과 뇌축이 존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신호가 장으로 전달되고 장 운동이 멈추거나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죠. 그래서 긴장하면 설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염증이 생기며 만성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건강도 장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진짜 웰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와 약물 남용입니다. 감기나 몸살에도 쉽게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 많죠. 하지만 항생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고 유익균이 사라지면 유해균이 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 변비, 잦은 복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나 알레르기에도 쉽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약물 복용 후에는 반드시 유산균을 섭취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약물 사용을 줄이고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 건강은 곧 전신 건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들이 장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주변 사람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장이 곧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